반갑습니다. 부동산 꼭봐용에서 부동산학 개론을 강의하고 있는 임춘근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은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내용, 다시 말하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 강좌에서는 부동산학 개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출 지문들을 전체적으로 8파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이 기본 강좌를 정리를 하시면은 시험 보는데 우리가 60점이면은 합격을 할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합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복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요? 1번입니다. 부동산학은 종합응용과학이다. 자, 여기서 말의 뜻을 하나씩 공부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 기본 강좌 내용이 조금 어렵게 여긴다면은 우리 꼭봐용에서 앞에 용어 정리 100선을 정리한 게 있어요. 바로 그 100선에 나와 있는 용어와 여기에 있는 기본 강좌를 같이 곁들여서 반복하신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고, 만약에 여기에 나오는 기본 강좌가 이해가 되셨다면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는 내용을 기출문제로 응용하는 연습을 하셔야 실제 시험 문제에 가서 충분하게 점수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의 뜻을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종합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합쳤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합쳤느냐? 이걸 우리는 복합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 그러면은 개념이라는 말은 생각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생각이에요. 말하자면 법경기 이렇게 기억합니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그래서 법률 그러면은 권리 따지는 것이고, 권리의 핵심은 소유권이죠. 그래서 누구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법률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경제 그러면은요, 우리 경제생활 하잖아요. 가격을 따지는 거고, 가격은 돈입니다. 돈을 쓸 때는 쓸만한 값어치가 있을 때 돈을 쓰게 되죠. 그걸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는 만족인데 그 만족에 대해서 돈으로 나타내는 게 가격이에요. 그래서 가격에 관련된 생각을 경제적이고, 저 부동산이 얼마짜리냐라고 생각한다면은 경제적인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기술적 그러면은 물리라는 말하고 기능이라는 말을 합쳐놨어요. 물리적 이런 말이 나오면은 눈에 보이는 것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유형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는 유형적인 측면이고, 만약에 무형 그러면 법률과 경제라고 하죠. 해서 이 세 가지의 생각, 법경기, 법적인 것, 경제적인 것, 기술적인 생각을 우리는 복합 개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해서 종합 그러면 복합 개념을 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응용 그러면은요, 이론과 실무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이론만 연구하는 것을 순수 과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부동산학은 여기에 실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응용 과학이다. 자, 이럴 때 이론은 과학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말은 객관적인 걸 따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실무는 기술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이 아니고 응용 과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험을 보다 보니 만약에 어떤 말이 나오면은 그 말에 짝이 되는 용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합 개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짝이 되는 단어로 복합 부동산 이 말도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개념 그러면
종합적인 생각이고 법경기다. 이렇게 기억을 한다면은 복합부동산 그러면 원래는 부동산은 땅과 건물 아닙니까? 땅과 건물은 두 개죠. 왜냐하면은 등기가 따로 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땅과 건물을 일체로 팔 때, 우리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대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팔 때 뭐라고 용어를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거래할 때 복합부동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와 토지상이에요. 토지상의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독립된 거래인데도 마치 결합된 상태로 다루어져 활동의 대상으로 삼을 때 복합부동산 이렇게 하고,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물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원래 가격을 정할 때는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이걸 일체로 할 때는 일괄평가 할 수 있다. 이런 말도 기억을 합니다. 복합부동산은 한꺼번에 가치를 평가하는 것을 일괄평가라고 하는 거죠. 4번에 가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항상 이념이라는 말은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부동산학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이 들어갑니다.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라는 판단이 들어갈 때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하고 하나는 효율성이라는 것과 또 하나는 형평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형평성이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모두에게 혜택이 가도록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효율적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낮추고 그 다음에 결과를 가장 최대로 만드는 것을 효율적인데, 그럴 때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주체는 누구냐? 민간이고 시장이에요. 그래서 시장은 경쟁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뭐냐면 가격에 해당되는 비용이죠. 가격을 낮추고 어떻게 하면은 만족에 해당되는 가치를 높이는가. 바로 이걸 경쟁하면서 가장 비용에 해당되는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효과에 해당되는 가치를 높이면서 경쟁을 하기 때문에 민간 내지는 시장은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면은 시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형평성을 이제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정부는 형평성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는 효율성도 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정부는요 형평성도 하고 효율성도 하는데 동시에 하지는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정부가 효율성을 추구한다면은 형평성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정부가 형평성을 추구한다면은 효율성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나중에 정책이라는 파트에서 바로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다룰 텐데, 국가가 전 국토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국토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효율성을 위해 갖고 지역지구제, 용도지역, 용도지구를 지정을 합니다. 계획적으로 땅을 이용하는 거죠. 땅을 이용할 때 그냥 마구잡이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은 낭비가 줄게 되고 그 낭비가 줄어드는 상태를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전 국토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효율성을 위해서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이 뭐가 생길까요?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말하자면 용도, 지역, 지구를 지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형평성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 대책을 세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번에 코로나로 통해서 서민들이 살기 힘들 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형평성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 돈에 따른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 그러면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효율성이고 하나는 형평성이다. 그러나 효율성은 민간에서 하지만 정부는 두 개를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가능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고 부동산 총론에서 부동산 학과 관련된 용어와 곁들여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공부를 했던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 그 다음에 지도 이념, 이런 말에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기출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1번 틀린 것 그랬어요. 부동산학은 부동산의 활동의 능률화 원리 및 그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정리가 나옵니다. 자, 이런 지문 나오면은 맞는 거죠. 핵심 단어가 종합응용과학이다. 말하자면 순수과학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1번은요. 능률화의 원리, 활동 그러면은 인간이 부동산에 대해서 행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응용이기 때문에 원리는 이론을 말하는 거고요. 기술 그러면은 실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응용과학이다. 1번은 맞는 거죠. 자, 2번 부동산학은 의사결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법, 경제, 기술적 측면을 접근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학은 자연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 과정, 이걸 할 거냐 말 거냐 판단하는 의사결정이 들어간다는 것, 이 말도 기억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의사결정론적 접근법 이렇게 있습니다.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어떻게 연구할 거냐, 그래서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것을 의사결정론적 접근법인데, 이때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리가 해당하는 내용이 제가 투개금 그런 말을 해요. 투개금, 투자, 개발, 금융. 투자, 개발, 금융은 결정 과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투개금,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개발을 할 거냐 말 거냐. 개발이라는 것은 건물을 만드는 거죠. 금융은 자금의 융통이에요. 그러면 자금을 융통할 거냐 말 거냐, 이걸 따지는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 분야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에서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종합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2번도 맞는 말. 그 다음에 3번 체계화된 지식으로 부동산의 활동의 원리를 설명할 때는 과학성이고, 실무활동의 응용하는 기술면에서는 기술성이다. 그래서 원리는 과학적이고 실무는 기술적이다. 이런 표현 바꾸면 안 되겠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이념으로서 우리가 능률성의 원칙이라는 말도 나올 때가 있어요. 대개 능률을 이야기할 때는 활동에서 대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학이라는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효율과 형평을 주로 해서 지문으로 나오는데, 부동산 활동에 관련된 원칙으로 능률이 있는데, 능률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가 투입과 그 다음에 우리가 산출해서 투입을 낮추고 산출을 높이는 것, 이런 개념도 능률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활동이
합리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말은 상식적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경제적 이익이 최고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해서 4번도 맞는 지문. 잘 이해가 안 될 때는요, 이런 지문이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니까 이거는 맞는 거다 틀린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가는 것도 공부를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번에 가서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에 볼 때는 형평성을 중시한다 했는데 이게 틀렸죠? 아까 민간 부분에서는요, 효율성을 중시하고 형평성은 정부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는 형평성도 하고 효율성도 한다. 동시에 못한다. 이 점을 기억하고 5번이 틀린 지문이고, 이거 15회 문제하고 25회 때 나왔던 문제를 제가 변형을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학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돼서 1번 문제를 넣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부동산 학은 종합 응용 과학이고, 복합 개념 그러면 법경기고, 법은 소유권 누구 것, 그 다음에 경제는 가격 얼마짜리, 그 다음에 기술은 물리와 기능 무엇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복합 개념이라고 한다면,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말할 때는 복합 부동산, 토건 복합 부동산, 그 다음에 법경기 복합 개념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이 가장 빨리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